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핸들링 성능을 높이고 싶은 분들과 차량 튜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싱입니다. 부싱이 차량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주행감과 핸들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튜닝 강의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 부싱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BMW M5의 서스펜션 구성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부싱이 장착되는 위치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차량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싱을 보여줍니다. 부싱은 컨트롤함과 자체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여 차량 전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해줍니다. 또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부품 간 간격을 유지해 구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고무 부싱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금속 슬리브가 있고 그 사이를 고무가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195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고무 부싱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충격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별도의 윤활이 필요 없고 고무의 경도를 조절해 서스펜션 특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무 부싱은 단순하면서도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기본 사양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부싱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너링 중 차량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이때 강한 측면 하중이 서스펜션에 작용하면서 부싱에도 큰 힘이 전달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부싱을 위해서 본 구조입니다. 이러한 하중이 가해지면 고무가 압축되면서 내측 슬리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부싱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형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 변형이 승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계 주행에서는 조향 반응이 늦어져 차량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부싱의 변형이 차량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로 인해 핸들링 성능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 그림은 앞바퀴의 정상 상태입니다. 타이어는 노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어 넓은 면적으로 안정적인 접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아래 그림처럼 코너링 시에는 부싱이 눌리면서 컨트롤함이 바깥쪽으로 밀리고 그 결과 타이어가 바깥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타이어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고 접지력이 저하되어 조향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상황에서의 후륜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부싱의 변형으로 캠버각이 변하며 구동력이 떨어지거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등 핸들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캠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싱의 변형이 조향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향 링크 타이로드의 위치에 따라 오버스티어 또는 언더스티어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조향 링크가 앞바퀴 축의 뒤쪽에 위치한 구조입니다. 코너링 시 바깥쪽 바퀴에 큰 측면 하중이 작용하면 부싱이 압축되며 컨트롤함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조향 링크는 금속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회전 중심이 이동하면서 타이어는 조향 입력보다 더 많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차량의 오버스티어 성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향 링크가 앞바퀴 축의 앞쪽에 위치한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싱이 변형되면 컨트롤함은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결과적으로 타이어는 조향 입력보다 적게 꺾이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은 언더스티어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타이어 부싱의 변형이 차량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가속 시 리어암이 앞으로 밀리며 타이어는 안쪽을 향하게 되고 토인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동 시에는 리어암이 뒤로 밀리며 타이어가 바깥을 향해 토아웃이 증가하고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향 입력이 없더라도 뒷타이어 부싱의 미세한 변형만으로도 핸들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스펜션 구조는 다양하지만 부싱이 하중을 받아 차량 거동에 영향을 주는 원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따라서 다른 구조에서도 부싱의 위치와 하중 방향에 따라 유사한 변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고무 부싱 외에 다른 종류의 부싱은 없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황철 부싱이 있습니다.
고무가 없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고 조향 입력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핸들링 응답성 면에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노면의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며 정밀한 가공과 꾸준한 유지 관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제약과 실용성 측면에서 극한의 주행 환경이 아니라면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레탄 부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철보다는 유연하지만 고무보다는 단단한 중간 성격의 소재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는 붉은색 부싱들이 바로 우레탄 부싱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단단하고 정밀해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실제 움직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무는 자체적으로 비틀림을 흡수하며 부드럽게 회전이 발생하는 반면 우레탄은 비틀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금속과 미끄러지며 움직이게 되고 윤활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음이 발생하거나 움직임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무보다 단단하지만 회전 특성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싱은 나일론 부싱입니다. 왼쪽 그림은 나일론 부싱이 실제로 사용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금속 슬리브와 함께 조립하면 회전 움직임이 매우 정밀하게 전달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윤활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만 잘해준다면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전 중심의 위치나 움직임의 정확도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우레탄보다 나일론 부싱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싱은 스페리컬 부싱입니다. 왼쪽 그림은 스페리컬 베어링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부품은 회전은 물론 다양한 방향으로의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심거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무 부싱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변형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즉, 금속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다방향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페리컬 부싱은 실제 레이싱 차량에 널리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BMW F20 모델용 리어 서스펜션 튜닝 파츠의 예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와인딩 로드나 서킷 주행에서 차량의 후륜 응답성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고 설치 정밀도가 중요하며 정비 난이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부싱의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주행감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떻게 핸들링을 바꾸고 차량의 성격을 결정짓는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와인딩, 서킷, 고속 안정성 원하는 주행 성향에 따라 부싱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움직임을 원한다면 결국 부싱도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튜닝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